안녕하세요. 연구원 김군입니다. 오늘부터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김군이라고 해서 각종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건강 관련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바디 한의원의 김찬수 원장님을 모시고 목 디스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거북목이다, 일자목이다 해서 사람들이 이 목의 통증 관련해서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북목, 일자목 이런 것도 목 디스크의 일종인가요? 거북목하고 일자목은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시자 커브, 요게 제 위치를 벗어나서 얼굴이 어깨보다 앞으로 점점 나오게 되면서 이 커브 자체가 일자가 되는 것이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뭐 거북목, 일자목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뭐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목 디스크라는 것은 목뼈들 간의 정상적인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 틈으로 목뼈들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삐져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일자목, 거북목도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목뼈들 간의 좁아진 간격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안 좋은 자세라든지 요새 많이 그러죠. 그렇죠. 그런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오래 하는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안 좋은 자세들이 목뼈들의 간격을 많이 좁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적으로 교통사고 이게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 충격으로 목뼈들 간의 간격이 단기간에 좁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도 목 디스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교통사고라던가 뭐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고서는 평소에 본인이 하는 뭐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생활하는 그런 자세들 때문에 이런 뭐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목이 좀 뻐근하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좀 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목 디스크라고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목 디스크가 이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초기 증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목이 뻐근하거나 아프다고 해서 전부 다 목 디스크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징적으로 목부터 팔끝까지 오는 저림 또는 찌릿함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팔에 힘 빠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좀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내가 약간 목 디스크인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좀 통증으로 인해서 약간 생활이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아니면 통증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뭐 운동이라던가 뭐 생활 습관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으로는 첫 번째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깍지를 뒤로 끼고 뒤로? 같이 해주시죠. 어깨를 뒤로 접고 고개를 뒤로 쭉 넘기는 스트레칭. 이런 스트레칭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의 역시자 커브를 살려줄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때 베개를 베는데 베개를 김군님 잠시만 도와주시죠. 이쪽 뒤통수에 대는 게 아니라 목에 댐으로써 목이 이렇게 댐으로써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자 커브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베개를 이용하시는 게 목 디스크 예방에 그리고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이라던가 베개 베는 거 요것들이 이제 목의 역시자를 좀 살려주는 그런 동작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예방법들은 디스크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법 그리고 통증이 극심할 때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인 것이지 이걸 한다고 이미 발병된 디스크가 좋아지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디스크 증상이 발생하셨다면 반드시 초기에
가까운 병원 또는 저희 병원 방문하셔서 목뼈들 간의 간격을 넓혀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만약에 이미 목 디스크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통증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디스크 치료라고 하면은 좀 무섭다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네. 어떤 치료들을 통해서 이런 그 목 디스크들을 좀 이렇게 개선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치료에는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척추 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크의 원인은 결국 좁아진 목뼈들 간의 간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복잡하지만 사실 목 디스크가 발생하실 정도로 목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골반 그리고 허리 부분에 변형이 있게 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척추 라인이 목, 허리, 골반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는 이 생각만 했어요. 그냥 목만 딱 틀어져서 이 목 디스크 목 부분만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된 이 척추를 다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변형들이 내가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때, 즉 가장 자연스럽게 내가 취하는 자세가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변형들을 같이 잡아줘야 목 디스크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 교정이란 게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도수 치료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틀어진 이런 그 척추 라인을 바로 잡아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공간 척추 교정은 디스크를 효율적이고 매우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일단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아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침이나 약침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생긴 염증을 잡아주고, 또 여건이 되신다면 체질에 맞는 한약 치료까지 같이 하신다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완화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치료를 받을 때 치료받고 얼마 동안은 되게 또 편해요. 이제 말 그대로 틀어진 게 조금 교정이 된 것 같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의 상태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사실 모든 치료의 목적은 좁아진 목뼈들 간의 간격을 넓혀주고, 그리고 내가 아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목 디스크를 유발하지 않는 자세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스트레칭이나 바른 자세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혹시나 이제 이미 디스크가 발병을 했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이제 틀어진 그 척추 라인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틀어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을 바로 잡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몸을 좀 이렇게 딱 바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사실은 답변이 조금 복잡한데요. 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교정된 척추가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자세입니다. 때문에 반복적인 척추 치료를 통해 뼈들을 지속적으로 원래 바른 위치로 돌려주고, 또 그 사이사이에 의료진이 가르쳐드리는 환자분에 맞는 바른 자세를 습관을 통해서 익혀주시면, 사실 바른 자세라는 것이 바른 척추를 기준으로 나온 자세이기 때문에 척추가 바라지면 바라질수록 바른 자세는 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가 내가 더 편한 자세인데 억지로 그 자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네, 맞아요. 올바른 치료와 올바른 환자분들의 노력이 겸해진다면 디스크는 반드시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예방이 가장 좋고, 만약에 이미 발병했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이런 뭐 물리적인 치료와 뭐 약물적인 치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바로 잡고, 그것이 더 이상 틀어지지 않도록 내 그 몸의 습관을, 생활 습관들을 바로 잡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원장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같이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